소방대원들이 급하게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고 부상자들을 구조해 긴급 이송하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밤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와 제2도시인 하르키우에 러시아 미사일 20여 발이 집중적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공습으로 지금까지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고 남부와 중부의 다른 도시에도 공습이 이어져 부상자가 속출했습니다. 특히 민간 에너지 시설에 대한 러시아 공격이 집중되면서 최저기온 영하 20도 이하인 혹한의 날씨에 난방이 중단되는 지역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키이우는 지난 9일 이후 주거지 최대 70%가 정전 상태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Це у нас 4 повні дні не було опалення в будинку. У нас дуже сильно все попромерзало. Зараз дуже важко запускається система. 우크라이나의 반격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벨고로드 지역에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으로 1명이 숨지고 여러 명이 다쳤고 러시아 남부 로스토프주의 주거지와 산업시설도 우크라이나의 공격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우크라이나 간 속도를 내고 있던 종전한 협상은 교착 상태에 빠진 분위기입니다. 특히 최근 베네수엘라와 그린란드 그리고 이란 사태가 불거지면서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이 미국의 주요 현안에서 후순위로 밀리는 상황입니다. 러시아는 베네수엘라와 이란이 러시아의 우방 국가였던 만큼 미국 개입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이 점점 나빠지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지원을 요구하고 나선 가운데 전쟁 발발 4주년을 한 달 남짓 남겨놓은 시점이지만 우크라이나 종전 해법 찾기는 오히려 더 꼬이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SBS 권영인입니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의 주택가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겼습니다. 러시아가 에너지 시설을 집중 공습하면서 우크라이나 시민들이 혹한기 전력과 난방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전 사태는 지난 4년간 전쟁 중 가장 길고 범위도 넓다는 게 당국의 설명입니다. 전력과 난방 차단이 길어지면서 시민들은 밤새 잠들지 못하고 추위와 싸우고 있습니다. Дуже холодно так, коли немає світла. Ми тоді п'єдемо, накриваємося і так ходимо. 러시아의 잇단 포격으로 발전소와 대형 변전소가 상당 부분 파손된 탓에 전력과 난방 공급이 언제 정상화될지는 안개 속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러시아는 현지 시각 15일에도 우크라이나 하르키우의 대형 에너지 시설을 공격했습니다. 물류 거점인 오데사 항도 러시아의 연쇄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탄도미사일이 오데사 지역의 한 항만을 타격해 1명이 다치고 컨테이너 3개가 파손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평화 협상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평가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푸틴 대통령과 러시아 측은 여전히 대화에 열려 있다며 협상 지연의 책임을 우크라이나 측에 돌렸습니다. Ситуация изо дня в день ухудшается для киевского режима, мы об этом говорили. Сужается коридор для принятия решений киевским режимом. 트럼프 대통령도 젤렌스키가 협상의 걸림돌이고 준비가 덜 돼 있다고 말하며 우크라이나를 압박했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의 방공체계를 정밀 타격하며 전선의 공백을 키우고 있습니다. 후방에 은폐 중이던 단거리 방공 시스템을 시작으로 이틀간 최신형 중거리 방공망까지 잇따라 무력화하며 러시아의 대공 우산을 찢어놓는 모양새입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15 독립포병 정찰여단은 러시아군이 안전지대로 간주하던 깊숙한 후방 지역에서 오사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을 포착해 파괴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의 정찰 드론이 숲을 사이에 교묘하게 숨겨진 오사 시스템을 먼저 발견했습니다. 이후 정밀 포격이 가해졌으며 단 한 발의 타격으로 장비가 완전히 완파되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이는 러시아군이 전선뿐만 아니라 후방 보급로 방어에도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오사 시스템 파괴에 이어 우크라이나 특수작전부대와 정보국은 단 이틀 동안 러시아군의 핵심 중거리 방공자산에 대한 집중 타격을 감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러시아군이 자랑하는 최첨단 방공 시스템인 부크 M3 4기와 부크 M2 2기 등 총 6기가 파괴되거나 불능 상태에 빠졌습니다.
특히 부크 M3는 러시아군의 최신형 자산으로 이번 연쇄 손실은 러시아 지상군의 작전 수행 능력에 막대한 타격을 입힌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번 시간대별 전과 분석을 통해 본 우크라이나의 전략은 명확합니다. 먼저 후방과 전선의 방공 시스템을 차례로 제거하여 러시아군의 방공망 밀도를 낮추는 것입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번 연쇄 파괴는 우크라이나 공군의 활동 자유도를 높이고 향후 전개될 대규모 미사일 및 드론 공격의 성공률을 보장하기 위한 전략적 준비 단계라고 분석했습니다. 러시아군은 손실된 방공 자산을 보충하기 위해 다른 전선의 장비를 끌어와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으며 이는 전반적인 전선 방어력 약화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러시아와의 전쟁 장기화 속에 우크라이나군 병력 20만 명가량이 공식 허가를 받지 않고 부대를 이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하일로 페도로우 신임 국방장관은 현지 시간 14일 자신의 임명 동의안 표결 직전 의회에서 이 같은 규모의 탈영병 추정치를 공개했다고 미국 CNN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페도로우 장관은 병역 의무를 기피해 수배 중인 우크라이나인도 200만 명에 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거의 4년간 이어진 전쟁으로 우크라이나군 사기가 떨어지고 탈영률이 높아졌다는 소문은 무성했지만 정부 당국이 실제 규모를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우크라이나 현행법상 18세에서 60세 남성은 모두 군에 등록하고 관련 서류를 항상 소지해야 합니다. 이 가운데 25세에서 60세 남성이 징집 대상이며 현재 계엄령에 따라 군복무 적합 판정을 받은 23세에서 60세 남성의 국외 출국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남성 수만 명이 불법 출국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날 페도로우 장관과 면담 후 병력 동원 절차에 더욱 광범위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것도 이런 상황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페도로우 신임 장관은 군사기술의 발전을 병력 부족 문제 해법으로 제시했습니다. 페도로우 장관은 로봇이 더 많아지면 손실이 줄어들 것이라면서 더 많은 기술은 더 적은 죽음을 의미한다. 우크라이나 영웅들의 목숨만큼 중요한 가치를 지닌 것은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5일 크렘린궁에서 열린 주 러시아 대사 신임장 제정식에서 한국을 거론했습니다. 푸틴은 안타깝게도 한국과의 상호작용에서 긍정적 기반이 많이 낭비됐다고 현재의 한러 관계를 평가했습니다. 과거 양국은 실용적인 접근을 유지하며 무역과 비즈니스 분야에서 정말 좋은 결과를 거뒀다며 한국과 관계 회복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34개국 대사들이 함께했는데 지난해 10월 부임한 이석배 주로 한국 대사도 참석했습니다. 한국은 지난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서방의 대러시아 제재에 동참했고 러시아도 한국을 비우호 국가로 지정하면서 사이가 틀어졌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그동안 비우호국인 한국과의 관계 회복 의지를 몇 차례 내비쳤습니다. 지난 2023년 12월 이도훈 당시 대사가 참석한 신임장 제정식에서 한러 협력을 거론했고 2024년 6월에도 관계 회복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푸틴은 이날 참여한 프랑스 등 유럽 국가 대사들에게도 그동안 많은 아쉬움이 있었다며 이제는 좋아질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Хочется верить, что со временем ситуация все-таки изменится, и наши государства вернутся к нормальному конструктивному общению на принципах уважения национальных интересов, учета законных озабоченностей в сфере безопасности. 푸틴은 그린란드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국제 상황이 점점 나빠지고 있다며 러시아는 다극 세계의 이상에 진정으로 헌신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신웅진입니다.